여러분이 1년 반 만에 3천억 원을 60조 원으로 불렸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돈이 이번 주 통째로 강제 매각됐어요. 그리고 그걸 산 회사가 시타델입니다. 다들 시타델이 죽였다고 해요. 근데 오늘 부검해보면 사인이 달라요. 범인은 사람이 아니라 빚이에요. B2, 남 얘기 아니시죠? 미수, 신용, 레버리지 ETF까지 다들 한 번쯤은 스쳐가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그 B2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던 천재가 어떻게 일주일 만에 무너졌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10분 넘게 갈 이야기니까 구독 버튼만 하나 눌러두고 시작할게요. 등장인물은 셋이에요. 오픈 AI에서 나온 천재, 월가의 최종 보스 시타델, 그리고 의외의 세 번째 여의도입니다. 미국 헤지펀드 얘기에 웬 여의도냐 싶으시죠? 네, 그게 오늘의 반전이에요. 레오폴드 아셴브레너, 콜롬비아대를 19살에 수석 졸업하고 챗 GPT를 만든 오픈 AI에서 일하던 연구원이에요. 2024년에 회사를 나와서 에세이를 하나 써요. 제목이 Situational Awareness, 상황인식. 내용은 한 줄이에요. AI는 여러분 생각보다 빨리 온다. 준비 안 된 쪽이 진다. 실리콘밸리가 뒤집혔고 그 유명세로 같은 이름의 헤지펀드를 차려요. 전략도 단순해요. AI가 세상을 먹는다면 AI한테 필요한 걸 다 산다.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기, 채굴장까지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코어위브, 블룸에너지, 비트코인 채굴주까지 담아요. 그것도 전기 인프라니까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3천억으로 시작한 펀드가 1년 반 만에 피크 60조, 올해 상반기 수익률만 439%예요. 월가 역사에 남을 숫자죠. 근데 이 숫자엔 트릭이 하나 숨어 있어요. 내 돈 100에 빚 300을 얹어서 400을 사는 거예요. 10% 오르면 수익은 40, 내 돈 대비 40%가 되는 거죠. 레오폴드가 이걸 조 단위로 했어요. 보도 기준 최대 4배. 문제는 내려갈 때예요. 400이 25% 빠지면 손실이 100. 내 원금이 통째로 증발해요. 그러면 돈 빌려준 은행이 전화를 하죠. 돈을 더 넣든가 팔아서 갚든가. 이게 뉴스에 나오는 마진콜이에요. 그리고 7월 AI 주식이 무너져요. 진앙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어요.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폭락했거든요. 코스피는 이틀 연속 거래가 멈춰요.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틀 걸린 건 개장 이래 처음이에요. 이틀에 864조 원이 증발했고요. 하이닉스에 크게 물려있던 레오폴드한테 마진콜이 쏟아졌고 7월 30일 상장 주식 전부를 한 방에 팔아요. 자, 그 주식을 누가 샀을까요? 시타델, 켄 그리핀이 월가 최종 보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달력을 다시 봤어요. 7월 27일 시타델 증권이 보고서를 하나 냈거든요. 연준이 이번 주 기습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모두가 동결을 확신하던 타이밍이에요. 다음날 한국 증시 대폭락, 사흘 뒤 빈사 상태가 된 레오폴드의 전 재산을 시타델이 인수해요. 겁줘서 쓰러뜨리고 시체를 주워 먹었다. 이어붙이면 조폭 영화죠. 크립토 고인물들은 이 장면에서 한 사건을 떠올려요. 2022년 테라. 도건이 무너질 때도 범인으로 지목된 이름이 시타델이었거든요. 게임스톱 때도요. 큰 게 무너질 때마다 같은 이름이 소환돼요.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이 썰을 하나씩 뜯어봤어요. 제일 먼저 걸리는 건 달력이에요. 순서가 뒤집혀 있어요. 레오폴드는 시타델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7월 24일 투자자 서한을 보면 수익률 439%를 자랑하면서 동시에 돈을 더 넣어달라고 해요. 보고서 사흘 전이에요. 하이닉스 폭락의 방아쇠도 실적 발표였지 시타델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 그 기습 인상콜 자체를 봤어요. 실제 연준 회의에서 위원 3명이 인상하자고 반대표를 던져요. 10년 만에 제일 매파적인 반대였어요. 시장도 인상 확률을 40% 가까이 보고 있었고요. 빗나간 예측이긴 한데 조작이라 부르기엔 근거가 너무 멀쩡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회사 간판을 봤어요. 보고서를 낸 건 시타델 증권,
주식을 산 건 시타델 헤지펀드, 법적으로 남남이에요. 물론 창업자가 같으니까 그게 불리냐 하실 수 있어요. 그 얘긴 이따 반론에서 제대로 다룰게요. 그럼 전과는요? 2022년 테라 때 루머의 근거가 뭐였는지 아세요? 익명 디스코드 스크린샷 한 장이에요. 그리핀이 점심에 베이컨 립을 먹으면서 루나를 조져버리겠다고 말했다는 썰. 네, 그게 전부예요. 결말은 도건 본인의 사기죄 15년형이었고요. 게임스톱 쪽은 법원이 2024년에 최종 기각했어요. 3번 지목됐는데 입증은 0번입니다. 자, 시타델이 아니면 진범은 누구냐? 답부터 드릴게요. 미국의 60조 펀드에 불을 붙인 성냥은 여의도에서 그어졌어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여의도 맞아요. 이번 붕괴는 3층짜리 비자의 건물이었어요. 1층 여의도, 2층 월가, 3층 코인판 하나씩 올라가 볼게요. 1층 지난 5월 한국에서 신상 금융상품이 나와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하이닉스 하나에 2배로 비투하는 상품이요. 이 상품엔 습성이 있어요. 매일 장 마감마다 기계적으로 리밸런싱, 오르면 더 사고 떨어지면 팔아요. 떨어져서 팔면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면 또 팔죠. 하락을 눈덩이로 만드는 기계예요. 결과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고점 대비 80% 폭락. 장관이 국회에서 사과했고 증거금 기준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라가요. 외신들이 코스피 폭락의 증폭기로 지목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2층 월가 레오폴드의 4배 레버리지. 근데 이 장면 월가에선 데자뷰예요. 2021년 아케고스 빌황이라는 사람이 숨겨진 파생상품으로 5배 넘는 레버리지를 돌리다가 터졌어요. 그때 은행들이 앞다퉈 던지면서 크레딧 스위스 혼자 7조 원을 날려요. 은행권 전체로는 13조. 이번엔 달랐어요. 포지션이 공시로 공개돼 있었고 은행들은 혼란 대신 단일 매수자한테 통매각을 붙였어요. 그 매수자가 시타델이고요. 제2의 아케고스는 안 된다. 월가가 5년 만에 학습한 거죠. 역사는 반복 안 됐는데 라임은 맞았어요. 자, 이제 3층입니다. 코인판. 왜 갑자기 여기에 코인판이 나오나 싶으시죠? 7월 27일 밤 하이퍼 리퀴드라는 거래소에서 사건이 하나 터져요. 거기엔 하이닉스 주가를 따라가는 무기한 선물이 있어요. 한국 주식을 코인처럼 레버리지 걸고 24시간 돌리는 상품이죠. 그날 한국 프리마켓에서 누가 주문을 하나 내요. 직전 종가보다 30% 낮은 매도 주문. 실수로 보이는 단 한 건이요. 프리마켓이라 받아줄 주문이 없었고 그 이상한 가격이 그대로 체결돼요. 오라클이 이걸 코인판으로 전송하고요. 개장 4초 만에 선물 가격 마이너스 18%, 2초 뒤부터 청산 시작, 960개의 계좌가 순식간에 터졌어요. 청산 규모 약 780억 원. 운영사 해명이 압권이에요. 오라클은 사양대로 작동했다. 아무것도 고장나지 않았는데 시장이 박살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듣고도 찜찜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럼 이 썰에 대한 반론을 한번 볼까요? 먼저 시타델 보고서가 시장을 움직인 건 사실이에요. 그 콜 하나로 기습 인상에 대비하는 해지 수요가 사상 최대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폭락장이 열린 아침, 그 보고서는 이미 시장에 퍼져 있었어요. 타이밍이 공교로운 것도 사실이죠. 법인이 다르다는 방어도요. 오너가 한 명인데 정보가 안 샌다는 걸 우리가 검증할 방법은 없어요. 인수 가격도 비공개예요. 얼마나 싸게 샀는지 아무도 몰라요. 커뮤니티엔 달러당 40센트 썰까지 도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비유는 이거예요. 시타델은 방화범이 아니라 불난집에 소방차보다 먼저 도착한 부동산 업자다. 방화 증거는 없어요. 근데 동네에 불 날 때마다 제일 싸게 사가는 게 늘 같은 이름이면 의심도 무리는 아니죠. 여기까지가 확인된 사실이고 시타델의 속마음은 해석의 영역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이번 사건에서 사람들은 이름을 봤어요. 레오폴드, 시타델. 근데 층을 보면 다른 게 보여요. 여의도의 2배, 월가의 4배, 코인판의 무기한. 셋 다 같은 병이에요.
레버리지는 층마다 다르게 생겼는데 무너질 땐 같은 주에 같이 무너졌어요. 레오폴드는 피해자도 주범도 아니에요. 그 건물에서 제일 무거운 세입자였던 거죠. 이건 제 해석인데요. 이번 사건의 교훈은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439%도 강제 매도 앞에선 소용없었잖아요. 레버리지는 수익률을 빌려주는 대신 시간을 뺏어가요. 버틸 권리 자체를요. 2주 전 하이닉스 영상에서 진짜 증폭기는 레버리지 ETF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의 사과로 확인이 됐네요. 존버는 아무 자산이나 오래 드는 게 아니라 강제로 팔릴 일 없는 구조로 드는 거예요. 자산의 자격, 그리고 구조의 자격. 당연히 오늘 얘기도 매수매도 권유가 아니고요. 특히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은 오늘 보신 그대로예요.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시타델이 수상하다, 레버리지가 진범이다, 둘 다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궁금증 하나를 남겨볼게요. 시타델이 헐값에 산 그 주식들 인수 발표 당일에만 20%씩 반등했어요. 그럼 이 딜로 시타델이 번 돈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레오폴드한텐 마지막 카드가 하나 남아있어요. 엔트로픽 지분이요. 그 얘긴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오늘 이야기가 시각 하나를 더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프로 알려주세요.